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1980년 12월 26일 새벽 3시고요. 영국 서폭주에 있는 랜들섬 숲 한가운데 여러분이 딱 서 있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춥네요. 영국의 겨울 새벽이니까 공기는 막 얼어붙을 듯이 차갑고 빽빽하게 솟은 소나무들 때문에 사방은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발밑에서 막 바스락거리는 서리 밟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런 정적의 시간인 거죠. 근데 저 멀리 나무들 사이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기묘한 불빛이 하강하는 게 보입니다. 약간 본능적인 두려움이란 막 압도적인 긴장감이 몰려오는 순간이죠. 평범했던 공기가 일순간에 미지의 영역으로 확 뒤바뀌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잠시 후에 무장한 공군기지의 순찰대원들이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그 기이한 불빛을 향해서 어두운 숲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대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진짜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미지의 세계와 충돌하는 거잖아요. 야간 순찰을 돌던 군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목격담을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수면 부족에 시달린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서 헛것을 본 게 아닐까 하고 그냥 치부해버리거든요. 네,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발목을 강하게 붙잡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불빛을 봤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철저하게 교차 검증되고 기록된 군사 기록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해볼 사건은 일명 영국의 로즈웰이라 불리는 랜들섬 숲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해부하기 위해 저희가 채택한 접근법은 바로 현실의 사이드 퀘스트의 조자 파일입니다. 이 매체가 사건에 접근하는 방식이 정말 중요한데요. 어떤 점에서 중요한 거죠?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룰 때 흔히 빠지는 두 가지 함정이 있거든요. 맹목적인 믿음이랑 무조건적인 회의론이요. 근데 현실의 사이드 퀘스트는 내부 규정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철저히 배제합니다. 오직 검증 가능한 사실과 논리적 인과관계만 쫓는 거죠. 바로 그게 오늘 저희 탐구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어떤 외계 신화도 강요하지 않을 거고요. 반대로 명백한 사실을 억지로 축소하지도 않을 겁니다. 네, 공정하게 팩트만 보는 거죠. 자,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1980년이라는 시대적, 공간적 맥락 안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보았는가 만큼이나 대체 누가 보았는가가 핵심이거든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시 랜들섬 숲 양옆으로는 나토 지휘를 받는 유럽 내 가장 중요한 미군 기지 두 곳이 있었잖아요. RAF 벤트워터스랑 RAF 우드브리지 기지죠? 네, 냉전 시대 한가운데였죠. 그렇습니다. 1980년은 전 세계가 냉전의 긴장감으로 짓눌려 있던 시기였어요. 이 기지들은 단순한 훈련소가 아니라 A-10 썬더볼트 전투기들이 주둔하는 최전방이었습니다. 게다가 공식 확인은 안 됐지만 그 전술 핵무기가 보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막 파다했던 곳이잖아요. 엄청 민감한 군사시설인 거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거길 지키는 사람들은 동네 보안관이나 아마추어 천문학자가 아니었어요. 핵무기를 방어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실전태세가 최고조에 달한 정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핵심 증인들인 기지 부사령관 찰스 홀트 중령이나 짐 페니스턴 하사, 존 버로우즈 일병 같은 사람들은 극도로 엄격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이 최전방 군인들은 밤하늘에서 이상한 걸 봤을 때 그걸 막 외계인의 방문으로 낭만화하도록 훈련받지 않아요. 소련의 신무기나 테러리스트 침입 같은 아주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죠. 그 말씀 들으니까 첫날 밤 페니스턴과 버로우즈가 숲으로 들어간 이유가 딱 이해가 되네요. 그분들 처음부터 막 UFO를 찾으러 간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냥 숲으로 추락하는 불빛을 보고 민간 항공기나 아군 전투기가 추락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구조 임무를 띄고 뛰어든 거죠. 현장 통제랑 구조를 위해서 들어갔는데 정작 깊숙한 곳에서 마주한 건 비행기 잔해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증언에 따르면 숲 전체가 막 붉은색, 푸른색 불빛으로 기이하게 요동치고 있었고요. 인근 농장의 동물들이 그야말로 광란 상태에 빠져서 울부짖고 있었다고 하죠. 맞아요. 그리고 극도의 혼란 속에서 페니스턴이 마침내 불빛의 근원지에 도달합니다. 거기서 정말 믿을 수 없는 물리적 실체를 목격하거든요. 네, 길이가 약 9피트, 높이가 6피트 정도 되는 검고 매끄러운 유리 재질의 삼각형 비행체였죠. 3개의 다리로 지면에 딱 안착해 있었고 표면에는 이집트 상형 문자 같은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대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게 원 안의 삼각형 모양이었고요. 근데 좋아요. 하나씩 풀어보죠. 제가 진짜 경악했던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페니스턴이 멀리서 지켜보기만 한 게 아니에요. 다가가서 맨손으로 그 표면을 만졌습니다. 와, 그게 아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단순히 시각적 착각을 넘어서 물리적인 접촉이 발생한 지점이니까요. 맨손으로요? 네. 그의 묘사에 따르면 금속처럼 보이는 그 매끄러운 표면이 놀랍게도 따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형 문자에 손을 대는 순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아, 그 묘사가 정말 압도적이거든요. 기호에 손을 대자마자 막 거대한 정전기가 몸으로 확 쏟아져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대요. 눈앞이 새하얘지면서 시각이랑 청각이 완전히 차단됐다고 하고요. 엄청난 충격이었겠네요. 여러분, 이게 어떤 감각일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약간 마치 작동 중인 수만 개의 데이터가 흐리는 거대한 서버렉에 맨손을 얹었을 때 느껴지는 그 미세하면서도 묵직한 진동이 있잖아요. 그 기계의 에너지가 온몸을 타고 흐르는 듯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 강렬한 물리적 접촉 직후에 비행체는 정말 소리도 없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엔진 소리도 배기음도 없이 나무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더니 순식간에 사라졌죠. 진짜 기이한 현상은 그 비행체가 사라진 뒤에 페니스턴이 부대로 복귀하면서 시작됩니다. 부대에 돌아왔는데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려요. 잠을 한숨도 못 잔 겁니다. 머릿속에서 막 0과 1이 나는 숫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 공군 수첩을 꺼내서 그 숫자들을 무려 16페이지에 걸쳐서 미친 듯이 적어 내려갑니다. 근데 잠시만요. 지금이 1980년이잖아요. 스마트폰은커녕 개인용 PC도 희귀하던 시절인데 일반 공군 헌병이 이진법을 이해하고 16페이지 분량의 코드를 오류 없이 썼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비현실성을 극대화합니다. 페니스턴 본인도 나중에 고백했지만 당시 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이진법에 대한 지식이 아예 전무였어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1과 0을 손이 가는 대로 받아 적었을 뿐이라는 거죠. 와, 소름 돋네요. 그는 자기가 정신병자로 몰리거나 군 경력 망칠까봐 두려워서 이 수첩을 무려 30년 동안 세상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훈련받은 군인이라도 한밤중에 어두운 숲속에서 막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었잖아요. 기억이 왜곡되거나 빛의 반사를 과장해서 기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요? 네, 매우 예리하고 타당한 지적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오직 페니스턴과 버로우즈의 기억에만 의존했다면 그냥 단순한 도시괴담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렇죠. 증언만으로는 부족하죠. 하지만 이 랜들 시험 사건이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지위를 갖는 이유는 사람의 불완전한 기억을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검증 가능한 물리적 증거가 현장에 압도적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 물리적 증거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죠? 다음날 아침 군 당국이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숲지면에 완벽한 정삼각형 배열을 이루는 3개의 함몰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무언가 엄청나게 무거운 물체가 세 다리로 안착했던 명백한 흔적이었죠. 자국이 얼마나 뚜렷했으면 군에서 아예 석고로 문을 떠서 증거로 남겼잖아요. 네, 주변 나뭇가지들도 안쪽으로 다 꽂혀 있었고 불에 탄 흔적도 있었고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건 방사능이었습니다. 가이거 개수기로 측정했더니 그 함몰 자국 중심부에서 정상 범위로 훌쩍 뛰어넘는 비정상적인 방사능이 검출된 겁니다. 환상을 본 사람의 착각이 지면에 자국을 남길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환상이 방사능을 뿜어낼 수는 더더욱 없고요. 결국 이런 명백한 물리적 흔적들 때문에 셋째 날 밤에 기지 부사령관인 홀트 중령이 직접 숲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맞습니다. 12월 28일 새벽이었죠. UFO가 다시 나타났다는 다급한 보고를 받고요. 홀트 중령의 대응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전형적인 이성적 군 지휘관이었죠. 즉시 마이크로 카세트 녹음기랑 장비들을 챙겨서 부하들을 이끌고 현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혹적인 부분은 역사적인 증거인 이른바 홀트 테이프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 18분짜리 오디오 테이프 들어봤거든요. 기분이 되게 묘해지더라고요. 영화처럼 막 군인들이 다급하게 소리 지르거나 패닉에 빠진 목소리를 기대하면 완전히 빗나갑니다. 그게 역설적으로 가장 소름 끼치는 이유죠. 내용이 너무나 건조하고 사무적이에요. 네, 막 춥고 어두운 숲속인데도 엄청 담담하게 가이거 개수기 눈금을 읽어내리고 배터리 아끼려고 누금기 껐다 켰다 하는 딸깍 소리만 조용히 반복되잖아요. 극도로 이성적인 군인들이 이 미지의 현상을 어떻게든 통제 가능한 업무 영역으로 끌어내려고 애쓰는 모습이죠. 그 절제된 태도가 현장의 리얼리티를 그 어떤 연출보다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테이프 후반부로 가면 도저히 이성적으로 설명 안 되는 상황이 터지잖아요. 숲을 빠져나와서 들판에 섰을 때 밤하늘에서 미확인 물체들이 막 각진 움직임으로 기동하는 걸 봅니다. 게다가 그중 하나가 기지의 무기고 쪽으로 레이저 같은 빗줄기를 쏘아대기 시작하죠.
전술 핵무기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무기고를 향해서요. 아니, 군 지휘관이 실시간으로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을 중계하는데 왜 목소리에는 공포가 아니라 기이할 정도의 침착함만 묻어나는 걸까요? 지금 빗줄기가 무기고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무덤덤하게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수십 년간 뼈에 새겨진 군사훈련의 결과인 겁니다. 압도당하는 대신 지휘관으로서 본분을 다한 거죠. 사건 발생 13일 후에 영국 국방부에 제출한 공식 메모를 보면 제목이 외계인도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불빛이었습니다. 감정이 완벽히 배제된 공문서였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신뢰할 수 있는 증인들, 명백한 물리적 자국, 방사능 시치, 실시간 오디오 기록까지 다 있는데도 정부의 공식 해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 공식 설명들도 무시하면 안 되고 공정하게 제시해야 하잖아요. 네. 당시 정부가 제시한 합리적인 설명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남부 영국 상공을 지난 유성을 오인했다. 인근 오퍼드니스 등대에 번쩍이는 불빛을 착각했다. 지평선 근처에서 반짝이는 별빛이 대기 굴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 거다. 솔직히 말해서 어둡고 추운 숲속에서 바짝 긴장해서 근무 서던 군인들이라면 멀리서 반짝이는 등대나 유성을 보고 무언가 나타났다고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는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죠.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나씩만 떼어놓고 보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원근감이 무너지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공식 설명들이 전체 사건이라는 퍼즐을 맞추는데 어떻게 실패하는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되는지 체계적으로 분해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유성가설이요. 하늘을 빠르게 가로지르는 유성이 어떻게 숲 지면에 세 개의 완벽한 물리적 함몰 자국을 남기고 나뭇가지를 부러뜨릴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등대가설. 멀리서 비추는 등대 불빛이 지면 중심부에서 비정상적인 방사능 흔적을 남기고 가이거 계수기를 미친 듯이 울리게 만들 수 있나요? 역시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하네요. 세 번째, 별빛 가설. 대기에 왜곡된 별빛이 전술 핵무기 무기고를 향해 빗줄기를 쏘고 군인들이 야간 투시경으로 궤적을 추적하며 테이프에 녹음할 수 있습니까? 모든 걸 단순한 착각으로 결론 내리려면 이 수많은 훈련된 군인들이 무려 3일 밤 연속으로 완전히 다른 자연현상들을 동시에 일관되게 초자연적 비행체로 착각했다는 엄청난 우연을 믿어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경이로울 정도의 우연의 일치를 믿는 게 UFO가 있었다고 믿는 것보다 오히려 더 비합리적인 주장일 수 있죠. 네, 현상을 덮으려다가 무리수를 둔 거네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거 입증하는 치명적인 증거가 또 있잖아요. 그 숲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평생 짊어져야 했던 신체적 대가 말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죠. 2015년에 미국 보훈처에서 정말 유례없는 판결을 내립니다. 첫날 페니스턴과 숲에 진입했던 존 버로우즈 일병이 심각한 심장질환을 앓고 개심수까지 받았는데요. 가슴을 여는 엄청 위험한 대수술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 정부가 수년간 그의 의료 기록을 기밀로 유지하다가 마침내 1980년 랜들섬 숲에서의 UAP, 즉 미확인 항공현상 조우로 인한 전파 방사선 손상을 공식 인정하고 전액 장애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잠깐만요. 단순한 목격담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인정한 실제적인 신체적 상해 사건이 된 거네요. 더 놀라운 건 전직 CIA 의료 책임자의 설명입니다. 그의 심장 손상이 체르노빌 같은 전리방사선 화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광대역 비전리 전자기 방사선에 노출된 결과였습니다. 그 비전리 방사선이라는 게 몸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 건가요? 원리를 쉽게 설명하면 가정용 전자레인지와 같습니다. 마이크로파를 쏴서 내부 물 분자를 진동시켜 안에서 열을 내잖아요. 대량의 비전리 방사선에 노출되면 겉피부는 멀쩡해도 심장이나 신경계 같은 내부 장기들이 파동에 의해 안에서부터 손상되는 겁니다. 버로우즈의 신부전이 딱 그 증상이었죠. 세상에 숲에 있던 무언가가 사람의 내장을 망가뜨릴 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냈다는 뜻이네요. 그런데 1980년 당시에 상부에서는 철저하게 침묵했잖아요. 홀트 중령도 공식 보고서를 냈는데 단 한 번도 조사를 안 받았다고 하고요. 정보기관의 세계에서는 침묵도 정보의 한 형태입니다. 기지 코앞에서 방사능을 뿜고 레이저를 쏘는 물체가 있었는데 상부에서 묻지도 않는다. 정체를 이미 완벽히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무조건 덮어버리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 정부는 한술 더 뜹니다. 그 가장 중요한 문서라는 랜들섬 파일 말이죠. 기밀로 묶인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문서고에서 아예 분실되었다고 발표한 그거요.
보안이 제일 철저해야 할 정부기관이 하필 그 문서를 잃어버렸다는 게 참 편리한 우연이네요. 영원히 묻힐 뻔했던 이 조각은 무려 30년 만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데요. 아까 말했던 페니스턴의 이진법 수첩 기억하시죠? 아, 네, 16페이지짜리요? 2010년에 그 수첩이 해독됐습니다. 초기 컴퓨터 표준 문자 인코딩인 아스키 코드로 번역해보니 이런 문장이 나왔죠. 인류의 탐사, 행성 발전을 위한 지속, 기원연도 8100년. 거기에 지리적 좌표들도 나열되어 있었잖아요. 기자의 대피라미드, 나스카라인, 베이징 고대 유적 같은 곳들이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외계 지성체가 왜 하필 1960년대 인간이 만든 아스키 코드를 써서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죠. 비행체가 페니스턴의 외와 접촉했을 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디지털 매트릭스를 차용해서 뇌에 다운로드 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페니스턴 본인의 추측대로 이게 외계가 아니라 기원 연도 8100년에서 온 우리 후손들의 타임머신이 가능성도 있죠. 어쩌면 미래 인류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니 대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우리는 모든 핑계를 걷어내고 남은 진짜 팩트들만 앞에 나열해봅니다. 유성등대의 별빛이라는 핑계를 치우면 지면에 완벽하게 파인 자국, 수술받은 군인의 고통, 이진법 코드, 그리고 실시간 카세트 테이프와 사라져버린 양국 정부의 파일만 남습니다. 사건 발생 45년이 지났지만 진실은 1980년 그 밤에 군인들이 숲속에 남겨두고 온 그 상태 그대로 어둡고 미해결된 채 남아있습니다. 이 빈 퍼즐 조각은 여전히 미완성이죠. 명쾌한 결론은 없지만 때로는 정해진 답보다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텅 빈 퍼즐에 무엇을 채울지는 이제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현실의 사이드 퀘스트, 오늘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숲의 어둠 속에서 여러분만의 진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